안녕하십니까. 유한타에서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이번 자료는 하반기 전망 자료 가지고 왔고요.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하반기에도 저는 주도 섹터는 2차전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7페이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상반기에도 2차전지주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과연 2차전지가 이렇게 고밸류를 받고 있는 2차전지 섹터가 다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역시나 이제 성장성이나 모멘텀 측면에서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성장성입니다. 2차전지주만큼 성장성이 높은 섹터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022년부터 2026년 연평균 성장률이 EV 쪽 전기차 수요로 보면 25%인데 저희 미국 내로만 봤었을 때 연평균 성장률 보면은 IRA 정책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왔죠. 그래서 59% 이상의 지역별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IRA 정책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미국 내 연평균 성장률의 혜택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좀 받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배터리 쪽 셀 기준의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두 번째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내 셀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 중심으로 해서 연평균 성장률은 32%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이제 셀에서 생산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3사의 연평균 성장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LNF 기준으로요.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50%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매력도가 높은 섹터가 있을까 싶은데요. 성장성 자체가 높다고 하더라도 저희 눈앞에 보여지는 다양한 이슈들, 이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 고밸류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멘텀은 좀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상반기 내내 2차전지 섹터 양극재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업사이드를 보였고요. 그 중심에는 양극재 기업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향으로 장기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거의 규모가 뭐 30조, 40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밸류를 받으면서 주도 섹터 안에서도 주로 양극재 기업들이 좀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단연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없다면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주 모멘텀 역시 강합니다. 그걸 조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의 성장성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수주 모멘텀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이제는 셀이나 소재 기업들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셀 쪽의 수급 체크를 먼저 좀 보시면요. 2026년, 대부분 2026년까지는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급 대비해서 사실 이 부분이 수요인데 어느 정도는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 저희 2030년까지의 수주로 봤을 땐 여전히 쇼티지예요. 그래서 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 가면은 다시 수주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양극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내내 좋았던 양극재 쪽을 보시면 2026년, 2025년에도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지금껏 셀메이커들이 받았던 완성차 기업들로부터 받았던 수주 계약만큼도 양극재 기업들은 채워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데까지 역시나 올해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양극재 중심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하반기 주도 섹터로 보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성장성 측면에서 2차전지만큼 높은 성장성을 가져올 만한 섹터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모멘텀이 없다면 성장성만 가지고 투자 매력도가 높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 내 수급으로 봤었을 때 셀부터 양극재까지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 중심으로 해서 주도 섹터로 갈 만한 요인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주도 섹터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5월 정도의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죠. 이제 저희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한 번 정도 주가 변동성이 있을 때에는 항상 리스크 요인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월 하반기부터 한 6월 정도에 저희 뭐 거시안이 미국 내에 들어가서 LFP 양극재, 음극재를 승인을 받았다, 건설 승인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외형 성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나누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좀 크다라고 봤다면 이 부분이 조금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자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대중국 제재 무상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IRA 정책은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있어서 경제 패권을 장악하자. 한마디로 정치적인 부분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국내 셀메이커들한테 미국 내로 들어와서 건설을 해주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제 광물 요건에 이제 업스트림 단에 뭐 리튬 니켈이라든지 전구체 이런 부분들을 북미 쪽에서 조달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은 탈중국이기 때문에 부상 가능성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중국 부분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열어두는 게 업스트림 부분, 북미 쪽에서 본인들의 요건을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조금 치우쳐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LFP도 그런 연장선상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LFP가 양극재 기업들이 K배터리 쪽에 있었다면은 사실은 지금 3원계 움직임처럼 LFP 양극재는 우리나라 기업들 걸 사용을 하게 막아놓고 그 앞에 전구체부터 업스트림 따는 좀 중국 기업들을 열어두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LFP 생태계가 K배터리 쪽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어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은 과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외형 성장에 훼손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미국 내에서 생각하는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외형 성장의 기준은요, 시장 컨센이 하는 연평균 성장률 40% 이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지금 밸류가 2025년 6년 정도를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페이지를 보시면요, LFP가 어느 정도 장악을 한다. 내년 이후 가면은 뭐 NCM 6돌들이 중국 제외한 국가에서는 한 17%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요게 이제 한 523 정도의 비중이 머무르고 이 17%를 LFP가 전부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은 지금 미국 내 LFP 비중으로 봤었을 때 2026년에 25% 6돌들 비중을 다 가져가 버리고 지금 3원계 비중이 75%까지 떨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봤었을 때에도 미국 내의 3원계 성장률은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6% 이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장 컨센에 전혀 훼손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대부분 밸류를 2025년 거를 가져오고 있고 2026년까지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계약 자체가 픽스가 됐습니다. 저희 계약이 픽스가 되면요, 이게 흔들리지는 않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책에 대한 노이즈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로는 미국의 IRA 장기 방향성은 탈중국 공급망이다. 장기적으로 북미 쪽에서 어느 정도 업스트림을 조달해 줄 수 있을 때쯤에는 더 타이트하게 중국 공급망을 제외시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6년까지 셀메이커들이 완성차 기업들과의 수주 계약이 고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에도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훼손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거의 대부분 2026년 밸류에이션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정말 LFP가 크게 확대가 된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밸류를 받는 시점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 앞서서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로 한 번 더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남아 있어야지만이 고밸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뷰이기 때문이고요. 데이터로 좀 보시면은 13페이지에 미국 내입니다. 미국 내에서 셀 수주 올해 하반기에 꼭 나오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2026년으로 봤을 때 미국 내 배터리 수요 532기가와트에서 미국 내에서 이제 각사가 발표한 픽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06기가와트 정도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물량은 거의 증설 2년에 수율 1년 고려해서 3년 전 정도부터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나와도 되고 올해 하반기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2024년부터 저희 2024년부터 진행이 되면 된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셀보다는 소재 쪽이 좀 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선은 이제 미국의 큰 곡간이 열렸는데 그 곡간 안에 셀이라는 양식은 좀 채워놓은 상태다. 그렇다면은 셀이 요구하는 양식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양극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극재 수준 모멘텀 강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파나소닉은 아예 제외해버렸습니다. 파나소닉 셀을 전부 다 제외한 양극할 물질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5년에 81만 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유미코어부터 미국향으로 들어가는 라인들만 쭉 빼서 봤을 때 84만 톤 정도입니다. 공급이 충분히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가동률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타이트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026년으로 가도 여전히 셀메이커들이 받은 수준만큼도 아직 양극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30년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쇼티지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확보된 계약은 올해 하반기 중에는 체결이 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셀메이커들이 받은 이제 수주 계약은 또다시 내년부터 다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하반기 여전히 양극재 셀보다도 소재 쪽이 강하고 소재 쪽에서도 양극재 수준 모멘텀이 올해까지는 적어도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극재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2025년 EV/EBITDA 거의 35배가 넘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24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밸류 받는 시점에서 이제 수주 가시성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다른 소재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관심도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잘못하면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조금 적은 소재 쪽으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리막이 굉장히 노이즈가 없는 소재입니다. 첫 번째로 상반기로 봤었을 때 분리막을 떠나서 지금 소재 쪽 상반기로 봤을 때는요. 딱 수준 모멘텀이 양극재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 양극재 하나 가지고 움직였다면 하반기가 더 좋은 이유는요. 요 분리막까지 좀 합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때부터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셀메이커들이 미국 내로 갔었을 때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서 향후에는 좀 소재 가격을 낮추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창신 신소재 시니어가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는 SKIT, 이제 LG 화학하고 도레이 합작사가 이제 북미 쪽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SKIT, WCP까지 공급망 다변화가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SKIT는 6월부터 장기 공급 계약이 시작이 됐고요. WCP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 때부터는 고객사 다변화, 지금은 SDI 중심이었는데 나머지 쪽으로 전부 다 이제 고객사 다변화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SKI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KIT, WCP 전부 다 지금 분리막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관심을 높게 가질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SKIT는 특히나 이제 코스피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먼저. 그리고 수급이 좀 비어져 있기 때문에요. 3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되고 고객사 다변화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에서도 굉장히 주가 업사이드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WCP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도 이루어지는데 크게 캐파 차이가 SKIT랑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간극을 메꾸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건 SKIT 그리고 전반적인 뭐 시총 할인된 부분에서 유리한 거는 WCP 이렇게 두 가지가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서는 저희 양극재도 양극재지만 분리마 주목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배터리 기술 체크라고 해서 지금 파트 3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저희 올해까지 양극재 밸류에이션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고밸류 받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는 수주 모멘텀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올해부터 뭐 길어야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요. 2030년까지의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이 고객사 다변화 측면도 SKIT나 WCP 같은 분리막 기업들도 어느 정도 채워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업스트림 단으로 좀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2022년 하반기에 셀 메이커들이 미국의 곡간을 채웠다면은 올해에는 셀 메이커들이 양극재로 그 곡간을 채울 차례고요. 양극재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채워진다면은 양극재가 채우고 싶어하는 거는 전구체 아니면은 리튬, 니켈, 가공 등 이렇게 업스트림 단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 그리고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업스트림 단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동시에 LFP나 반고체 같은 이런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공통적으로 지금 실리콘 음극재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P 기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로 보더라도 S볼트가 지금 2023년 230와트씩 킬로그램당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년 기준으로 260와트시 정도면은 NCM 622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제가 앞서가지고 최악의 가정 시나리오에서 LFP 8%에다가 NCM 622 17%를 더해준 이유는요.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다면 뭐 현기차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정도 에너지 밀도는 LFP로 대체될 가능성도 LFP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가 이렇게 빠르게 에너지 밀도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관련주로 내년 정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관련주로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내년 기준으로 LFP 차량용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저희 LFP는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좀 쥐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양극재나 셀메이커에 투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LFP가 양극재를 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못 올리기 때문에 실리콘을 많이 넣는다든지 CNT 도전제를 통해서 도전성을 높인다든지 특수 리튬이온 등을 통해서 이온 전도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들은 계속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을 조금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실리콘 음극재 쪽 대주전자 재료, 뭐 CNT 도전제 쪽은 뭐 제이오 나노신 소재, 뭐 특수 리튬이온 쪽은 첨보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LFP 관련된 기업들 너무 셀과 양극재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공통적으로 계속 양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쪽 소재로 조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고체 배터리가요. 2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중국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작년부터 다 양산이 시작됐고 ESS 쪽으로도 다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중국 기업들이 반고체를 유럽의 벤츠 EQS에도 양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반고체 배터리가 안에는 액체인데 겉에만 젤로 코팅하는 방식 그리고 전체를 젤리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한마디로 겔로 만드는 방식인데 대부분은 요 겉에를 젤리 형태 이제 그 겔 고분자로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안에는 전해액이 있는 거고 그 방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요게 주행거리가 나온다면은 반고체 쪽으로 패러다임이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안정성 잡히고 에너지 밀도 높고 기존 장비 라인이 대부분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코팅 소재가 CNT로 바뀌고 분리막 소재만 원단 코팅 소재만 좀 바뀌게
되고요. 기준 라인 그대로 들어가면서 안정성이 잡혔기 때문에 양극재도 3원계 배터리 사용하고요. 3원계 양극걸 물질 사용하고 음극도 실리콘 음극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라인 그대로 호환 가능한 가운데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잘하면 이게 패러다임이 좀 빠르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LFP 올라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유리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화 물질 쪽을 3원계를 사용을 합니다. 안정성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나 우리나라 뭐 셀이나 양극재 이런 쪽을 보시기보다는요, 실리콘 음극재 여전히 적용되고 양쪽 계면적 막기 위해서 CNT 여전히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요런 쪽 아까 말씀드렸던 LFP와 동등하게 요런 쪽 소재들이 앞으로도 각광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메이커 중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2027년에 반고체 겔 전해질의 반고체 배터리를 기술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셀 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여기 관련주로 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전고체 쪽은 아예 이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SDI는 반고체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전고체 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27페이지에도 보셔도 SDI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전부 다 2030년, 2029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 출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전해질이 겔하고 겔 옥사이드로 되어 있어요. 이거 반고체입니다. 그래서 반고체로 가지고 나오는 기업들 꽤 있고요. 완전 전고체는 이제 삼성 SDI 이런 쪽 계열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음극 소재도 다 바뀌어야 돼. 리튬 메탈, 그리고 코팅 소재도 계면정이나 덴드라이트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같은 이런 코팅 소재 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의 호환되는 공정 라인이 없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이 완전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배터리인가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조금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조금 뭐 투자를 했을 때 불확실성이 좀 높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2024년까지 제가 보는 뷰를 말씀드리면요. 2022년에는 셀이었고요. 2023년에는 소재다. 그 중에서도 양극재와 그리고 분리막 중심으로 해서 조금 수주를 양극재와 분리막 중심으로 해서 관심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의 곡관, 분리막의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관심도는 업스트림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주를 채우기 위해서 셀메이커들의 수주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대부분 양극재, 그리고 하반기에는 분리막 중심으로 좀 움직인다면 2024년에는 다시 셀 중심,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알파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업스트림 땅과 알파 종목 중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쭉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탑픽까지 소재, 이제 셀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말씀드리고 있고요. 소재 탑픽으로는 양극재 분리막,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CNT 관련 기업까지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차종 확대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 때부터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적용이 확대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은 알파 종목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반기 여전히 2차전지 주도주로 본다. 이유는 성장성과 모멘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전략으로는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말씀드리는데, 셀보다는 수주 모멘텀 측면에서 양극재라든지 분리막 쪽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이 좀 하반기에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각기 투자 포인트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양극재 기업들 굉장히 관심도 높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밸류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적은 소재인 SKIT나 WCP 같은 분리막 기업들 좀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꾸준히 좋은 알파 종목, 실리콘 음극재하고 CNT 관련 기업들까지 주목해 보시면 하반기 좀 2차전지 관련주들 보실 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